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3월 20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주돈은요, 계속 해가지고 20 포지션이 없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많이 상승을 했고, 사실 어제도 방송을 했는데, 파일이, 방송 녹화 끝나고 나서 파일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올리지 못했어요. 어저께도 좀 방송을 했었고, 좀 시간도 있고, 여유도 있고 그래가지고 방송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이제 방송을 하게 된 게, 뭐, 삼성전자가 지금 5%가 올라갔어요. 주총하면서. 엔비디아에서 또 이제 뭐, HBM 테스트를 한다. 뭐, 그런 호재가 있어가지고, 아이고, 외국인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사들입니다. 저도 이거 지금 구경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재택근무 중인데, 일이 없어요. 딱히. 이번 주 금요일이나 이제 업무가, 이거 잡힌 게, 이제 발표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만 준비하면 돼가지고, 좀 시간적 여유가 있어가지고, 요새는 이제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삼성전자가 뽕 하고 떴습니다. 이 6%까지 가고 5%까지 넘어갔어요. 지금 막 완전 볼벤 세 번째 상단까지 걸려버려가지고, 엄청난 저항대에 부딪혀 있는데, 거래가 어마어마하네요. 팔려는 세력도 엄청나고, 외국인들이 현물하고 선물하고 막, 이게 아까 전에 한 오전, 요게 오전 한 11시인가? 10시인가? 11시인가 이거 띄워놓은 건데, 그때도 500만 주, 외국인들 500만 주, 프로그램에 460만 주예요. 지금은 더 샀겠죠? 그죠? 진짜 오늘 한 1000만 주 넘게 사는 거 아닌가? 모든 돈이 이제 삼성전자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다른 주식들이 다 지지부진하니까요. 그죠? 오늘 뭐 엄청납니다, 삼성전자. 그죠? 야, 삼성전자가 6%. 와, 전일 대비 215% 거래량이요. 엄청나게 떴습니다. 거래도 많이 되고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들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좀 했어요. 그러면 과거에 삼성전자 이렇게 큰 폭에 상승했을 때, 보일벤 지금 상단에 걸려버렸거든요. 세 번째, 이게 볼벤 세 번째인데 세 번째에 지금 걸려있는 모양새인데 이거 계속 뚫고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프로그램이 막 작동해가지고 매수세가 막 들어오나 봐요. 근데 이거 뚫고 못 올라가죠. 그래가지고 과거에 이런 현상이 언제 일어났나 해가지고 차트를 쫙 봤더니 9월 1일 날 딱 있더라고요. 9월 1일 날, 9월 2일 날 조정받고, 그죠? 이때도 무슨 호재가 있어서 뻥 터진 것 같은데. 오늘은 뭐 추총도 있고 추총에서 뭐 10조 정도 배당도 한다. 그러고 엔비디아에서 테스트 중이다. 굉장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있었어요. 엔비디아에서 물량을 가져갈 거다. 그런 얘기는 있었거든요. 삼성전자. 엔비디아에서 지금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못 하잖아요. 지금 한 10군데에서 주문이 있는데 한 개밖에 못 만든다. 그래가지고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팔아야지 돈을 많이 버는 건데. 그래가지고 지금 하이닉스 말고 이제 삼성전자도 테스트를 하고 있다. 삼성전자 그 부품이 엔비디아에 딱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좋은데 아직까지도 테스트해요. SK 하이닉스는 벌써 그 테스트가 끝나가지고 양산 체제가 됐는데 양산도 아니고 테스트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켜봐야 된다. 근데 이렇게 삼성전자가 뻥 떴어요. 제가 이제 삼성전자 뜨면 두 번째 상승기가 올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너무 좋아요. 오늘 아침에 이거 보고 야 이제 다시 레버리지를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전고 딱 뚫는 양봉. 어떻게든 뭐 내일 음봉이 나오더라도 이 위에서 놀겠죠. 그죠? 근데 환율이 도와주질 않네요. 현물 그러니까 선물이 이제 만 계약 정도 나왔어 한 1조 정도. 그러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얼마 안 되겠죠? 한 10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선물 빼고 현물만 5천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환율이 여기서 이렇게 음봉 하나 나와야 돼요. 그죠? 이런 모양새가 나와야 되거든요. 환율이 꿈쩍을 하네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 뭐 우리나라 환율이 안 움직이는 어떤 돈을 쓴 건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 외환당국은 계속 위에서 누를 겁니다. 어제도 그 누르는 모양새가 나온 것 같고 그죠? 근데 지금 상황이라 그러면 외환당국이 안 눌러도 자연히 외국에서 돈이 들어오니까 외국인들이 저렇게 사들이면 과거 같았으면 쭉 빠졌거든요. 이런 모양이 나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9월 1일 날도 어떻게 됐나 해가지고 봤더니 9월 1일, 9월 1일, 그죠? 음봉이 쑥 나오죠. 이거예요. 9월 1일. 그때도 6%짜리 양봉 나왔을 때도 이렇게 음봉이 쭉 나오거든요. 이런 음봉이 나와줘야 돼요. 하다 못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던 간에. 근데 오늘은 꿈쩍 안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섣불리, 야, 저거 믿고 들어가지를 못하겠다. 게다가
아직 박스권 상단 뚫지도 못한 것 같고, 응? 그죠? 그래가지고 조금 더 지켜보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코스닥도 고점에서 뭔가 눌려있는 느낌, 그죠? 일단은 어느 쪽에서 일단은 환율이 좀 풀어줘야지, 환율이 변화가 있어야지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그 코스닥 같은 경우도 쉽게 무너질 자리는 아니라 그랬잖아요. 쉽게 무너질 자리도 아니고, 무너진다 그러면 뭐 이만치 무너지고 나서 곧버스 사도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레버리지도 아닌 것 같아요. 환율이 조금 안정화되고 환율이 변화가 있는 모습이 와야지 투자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투자를 좀 준비를 해야 되나? 근데 지금 준비는 해야 되겠죠. 그죠? 준비는 해야 되겠죠. 왜냐면 미국에서도 움직이고. 근데 어제 오늘 그 이머징 시장은 안 좋았어요. 일본 금리가 상승을 하고 나서 오히려 엔화가 상승을 해버렸어요. 엔화가 강세가 돼야 되는데 약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유가 있겠죠. 제가 이제 환율 전문가는 아닌데 다시 150원을 넘어 막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환율이 상승, 일본 엔화가 약세가 된다 그러면 일본 증시라든지 이런 데는 좋아요. 그죠? 약세는 좋은 거니까. 증시가 올라가. 그러니까 증시가 올라가는 이유가 있을 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막 2%씩 상승하고 그랬으니까 일본 증시가. 그러니까 되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이게 악재거든요. 일본이 약세가 되는 게 우리나라는 악재예요. 이게 일본이 만약에 여기서 금리를 올리면서 강세가 돼가지고 환율이 140엔대까지 내려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조선이나 자동차나 그죠? 일본하고 경쟁하는 조선은 아니죠. 뭐 자동차라든지 대표로 자동차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일본하고 경쟁하는 어떠한 그 제품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는 환율 가지고도 일본을 이렇게 수익 면에서도 이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동차가 괜찮다라고 했는데 위로 더 뻗쳐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150에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위치라고 그랬잖아요. 과거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막 난리 났습니다. 일본이 150엔 넘어간다 그래서 세상 망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때가 언제냐면 10월 30일. 여기 보시면 우리가 8월달, 9월달부터 증시가 폭락을 했거든요. 이 9월달이에요. 8, 9월달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일본 엔화가 계속 150엔대로 올라가니까 증시가 아주 발작을 해가지고 폭락을 하고 나서 150엔 딱 되고 여기가 11월 달일 겁니다. 11월 달부터 안정화가 되면서 주가가 엔화가 쭉 빠지면서 주가가 다시 11월 달부터 쭉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엔화가 다시 150대에서 벗어나서 140엔대로 가니까 주가가 상승을 할 거다. 그러니까 딱 따라서 상승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가 11월 14일. 11월 1일이 여기에요. 11월 1일. 여기에요. 150엔. 150엔대. 그러고 나서 다시 엔화가 상승하면서 150엔대 왔는데, 과거에 150엔대도 별반 크게 요동 안 쳤어. 야, 큰일 날 것 같았더니 큰일이 안 났어. 그러니까 지금도 150엔 넘어가니까, 괜찮아.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당연한 것 같아. 벌써 이게 돼버린 거죠. 근데 희한하게 150엔은 아예 대놓고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 위의 세상은 우리가 지금 경험을 못 해본 거거든요. 이거는. 그죠? 어떻게 발작이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 위치에서 우리는 지금 환율이 꿈쩍을 안 해요. 위에서 계속 두들겨 팰 겁니다. 그죠? 증시는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이 환율 불안 때문에 제대로 올라가겠나? 그래서 그런지 가만히 이제 우리 주식을 봤더니 굉장히 윗꼬리 아랫꼬리 갭 상승, 아침에 시작하면서 갭으로 뜨고 갭으로 떨어지는 게 굉장히 심하잖아요. 여기 보시면. 그죠? 평상시에는 수렴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이렇게 발작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시작을 하면서. 근데 요러고 나서 크게 한번 변고가 생기거든요. 그죠? 어디가 좀 비슷할까요? 요런 데하고 비슷할까요? 요런 데하고? 이게 과거에 주가 많이 상승했을 때, 그죠? 요럴 때, 그죠? 막 갭으로 떨어지고 갭으로 뜨고, 그죠? 막 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진짜 먹기가 힘들어요. 그냥 샀다 그러면 그 다음날 2, 3% 떠버리고, 야, 이제부터 올라가나 버려가지고 레버리지 타면 그 다음날 툭 빠져버리고, 곧버스 타면 다시 레버리지로 훅 상승해버리고, 롱으로 쿡 떠버리고. 근데 이게 갭이 막 1%, 2%, 3%막 떠버리니까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그러고 나서 어느 한계에 딱 오면 주가가 크게 상방으로 뻗치든지 하방으로 뻗치는 거예요.
그거를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섣불리 삼성전자가 움직인다 그래서 따라 들어가기도 뭐하고, 그냥 환율이 좀 움직이면. 지금 보면요, 굉장히 커요. 꼬리도 길고, 갭으로 상승했다가 갭으로 하락했다가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지금은 좀 조심을 하고, 좀 진정되고 나서 투자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최소한, 전고라도, 그죠? 거짓 오늘 전고 뚫는 모양인데, 전고라도 뚫고 이 위에서는 레버리지를 사놓으면 막 요동을 치더라도 내가 버틸 수 있는 마지노선이 생겨버리니까. 지금 마지노선은요, 고버스 마지노선이에요, 이게. 그죠? 밑으로 보고 고버스를 사야 되는 위치인데, 고버스는 없다 그랬잖아요. 힘들다고. 그죠? 지금 상황에서는 돈이 지금 시중에 너무 많이 풀려 있거든요. 근데 환율이 지금 도와주지 않고, 환율, 모든 거를 다 봐서는 레버리지인데, 환율은 고버스예요. 대기. 고버스 아니면 대기. 그죠? 환율만 오늘 도와줬다 그러면 레버리지 한번 사볼까? 마지노선? 전고 마지노선 잡아가지고 사볼까?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은데,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머징 시장. 잠깐 봤더니 이머징 시장. 베트남이거든요. 베트남이 생각보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조정이 아니라 지금 추세 하락의 길을 가고 있거든요. 오늘 음봉 나와버리면 추세 하락이고. 인도도 지금 장은 안 열렸는데 어저께, 그죠? 어제 하락 음봉이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또 이머징 시장에서는 돈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됐던 간에. 우리나라도 이머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또 좀 조심을 해야 되고 섣불리 투자하기도 애매하다. 근데 일본이 금리를 올렸다가 는 유럽에 타격이 있어야 되는데 유럽은 계속해서 꿋꿋하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어제도 유럽 꿋꿋하게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제도 미국장이 뭐 조정을 받을 것 같았는데 조정 받기 힘들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오늘 한 군데서 이렇게 버텨버리면 미국장은 괜찮아요. 그리고 미국 애플이 또 살아났고, 그죠? 엔비디아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 않을 거라 그랬죠. 이 21선까지 떨어지면 기껏 21선까지 떨어질 것 같다라고 했는데 또 맞네요. 좀 개별 투자를 해야 되나 이제. 21선 근처로에 딱 오니까 다시 어저께 상승하고, 그죠? 그리고 다우 봐도 박스권 상단 뚫지 못했죠. 이거 뚫으면서 볼벤 밀고 올라가는 그 모양새라도 나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레버리지에 나스닥 레버리지 한번 투자해 볼 만하고. 지금 다우 S&P 500만 괜찮고 다 얘도 이제 슬슬 박스권에 갇히는 것 같은데 볼벤 쪼그라들면서요. 그죠? 그 모양새가 조금 나오죠. 나스닥도 그죠? 박스권에 딱 갇혀가지고 이거 뚫고 상승한다는 징조가 보이고 나서 이 위에서 레버리지를 타면 되는 거고 하락할 징조가 나온다 그러면 최소한 여기까지 깨지고 나서 이쯤에서 고버스를 타야지 맞는 거거든요. 지금 고버스를 탄다, 레버리지를 탄다, 어느 방향으로 가기가 힘들다. 횡보. 근데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어느 쪽으로 크게 한번 튈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밑으로 튄다 그러면 구간 조정 받아가지고 눌림목이 되겠죠. 그 다음에 더 큰 상승을 이루는 거고 여기서 다시 치고 올라간다? 라고 한다 그러면 버블이라는 단어가 껴버리는 거고 애매하죠. 예상은 가는 길이 예상이 많이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속스도 지금 조정받는 것 같고 조정받는 것 같고 하락 깊이가 꽤 크죠. 반도체는 이제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근데 뒤늦게 삼성전자가 붕 떠버렸어요. 이제 반도체가 좀 사그라들고 새로운 것들이 지금 나스닥이 어제 보면 다우가 0.83%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메이저들은 다시 한번 땡길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스닥이 이제 따라가야 되는데 나스닥이 따라가느냐, 그죠? 근데 반도체 이제 죽어버렸네. 죽으려고 지금 폼을 잡네. 오늘이나 내일 이번 주에 살아날까? 이거 한번 고민해봐야 하는 지금 위치거든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뛰고 외국인들이 지금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어요. 막 6천억, 11,000계약, 그죠? 이렇게 사들이고 있고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5% 올라가고 있고 레버리지가 3.11%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코스닥은 지금 힘을 못 쓰고 있고 보합에서 힘을 못 쓰고 있고 이게 진짜 또 종가에 어떻게 변할지 그것도 궁금하고 내일 또 어떻게 변할지.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좀 반영이 못한데 아까 6%까지 올라갔거든요. 볼면 여기 상단을 뚫어버렸어요 이렇게. 그러면 내일 또 상승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죠? 막 볼벤 뚫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에요. 얘도 지수하고 비슷해가지고 이렇게 대형주들은 요 정도까지가 딱 좋은 거예요. 요 정도까지. 절대 이게 세 번째 라인 건들거나 뚫고 올라가면 안 되는데 이게 여기 뚫고 올라가 버렸거든요. 과거에도
여기도 세 번째 라인 건드리니까 그냥 조정받았죠. 여기 보시면. 그죠? 네 번째 라인. 이 건드리면 안 돼요. 어. 여기도 세 번째 라인 건드니까 그 다음날 그냥 조정받았죠. 이거 엄청나네요. 이때 무슨 큰 호재가 나왔는데? 아, 9월 1일. 9월 1일이 그날인가요? 그 공매도 금지? 맞는 것 같은데? 9월 1일. 9월. 아닌데? 아닌데? 공매도 금지는 10월 달인데? 11월 6일. 11월 6일인데? 11월 6일? 어? 11월 6일. 그죠? 이날인데? 이날인데? 아닌데, 그럼 이때는 무슨 뉴스가 있을까요? 9월 1일이? 무슨 뉴스가 있었을까요? 무슨 문제가? 9월 1일 무슨 뉴스? 11월, 이게 뭐 얼마 없었네요. 그죠? 무슨 뉴스가 있었네. 이때는 무슨 큰 뉴스가 있어가지고 이런 모양새가 나온 것 같은데. 그리고 이때 또 주가 상승기였거든요. 이게 지금 삼성전자가 이렇게 하락기인데, 여기 주가가 약간 이렇게 상승하는 기였거든요. 8월 그 중순쯤 상승하는 기였어요. 그래서 요거 하면서 더 상승하고 이렇게 되면서 좀 더 상승하다 그냥 폭 떨어졌죠. 그때였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홍콩 항생도 지금 아까 전에 날려봤더니 그죠. 이렇게 라인을 봤더니 여기 저항대 저항 받고 희한하게 이거 받고 이제 다시 살아나는 모양새고 내일도 또 상승할 것 같고요. 아직 뭐 하락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해요. 이게 뭐 62평인가요? 60일, 20일, 뭐 20일 정도 되겠네. 20일 맞고 올라간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 것 같고. 그죠? 중국도. 그러니까 뭐 지금 중국 증시는 또 괜찮아요. 중국 증시 보고 좀 상승한다? 괜찮은데 왜 환율이 안 움직이냐는 거죠. 환율이 지금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1338원. 얘네들은 조금 늦어요. 근데 환율은 제일 빠르거든요, 지금. 이게 거의 실시간으로 나오고 얘네들은 거의 한 2, 3분 정도 늦는 것 같아요. 움직임이.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애매하다. 좀 기다리고 해도 된다. 지금 뭐 투자의 어떠한 무릎 위치까지도 올라오지 않았다. 레버리지를 사기도 애매하고 곧버스 사기도 애매하다. 지금처럼 이렇게 변동폭이 크다 그러면 쉬는 게 낫다. 이게 생각보다 큽니다, 이게. 그죠? 이렇게 떠버리니까. 요동을 치네요, 요동을 쳐. 갭 상승, 갭 하락. 이런 게 너무 안 좋아요. 그 상승하더라도 밑에서부터 꾹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는데 또 외국인들이 저렇게 발작하듯이 매집하는 것도 또 의심이 들어요. 또 개미들 꼬시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가지고 저게 만약에 삼성전자가 만약에 저거를 HBM 그거를 수출을 됐다. 계약을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또 한번 큰 상승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 삼성전자 차트가 다시 우상향을 가리키겠죠. 그죠? 그럼 삼성전자 따라가지고 가면 되는 겁니다. 좀 조정받고 삼성전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우상향을 간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우상향을 간다라고 한다 그러면 지수 그냥 따라 올라갈 거니까. 그러면 정고 뚫고 올라가니까 레버리지 타고 2,800 그죠? 최소 2,800 넘어서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지켜보는 게 특히 저 환율이 좀 안정화되는 게 또 엔화가 150엔이 넘어갔는데 저거에 또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지 그래가지고 엔화가 150엔이 지금 넘어갔는데 저거에 대해서 또 딱히 어떤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를 안 해줘요. 이게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는데 주가는 선행인데 우리가 인지하는 거는 다 후행이에요. 주가가 떨어지고 나서 왜 떨어졌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려고 하는 게 저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고 우리는 그냥 주동 같은 경우는 그냥 떨어졌나 보다 이유가 있겠지. 삼성전자가 오늘 갑자기 상승하는가 보다. 이거 이제부터 시작인가?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고 특히 환율이라든지 이런 거 보고 안 맞는데? 저거 그러면 샤킹인가? 약간 야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진짜 이게 호재고 HBM 수출이 수익으로 수출로 이루어지고 수익으로 반영이 된다 그러면 주가는 당연히 우상향할 거고 외국인들이 지금 오늘만 사는 게 아니라 내일 내일 계속 사들일 거니까 내일 사도 늦지 않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좀 준비만 해놓으면 되지 않을까. 지금 상태에서는 좀 애매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주식이나, 그래요. 어제 방송에서 제가, 방송이 이제 깨져가지고 올리지 못했는데, 어제 방송에서 그 인문학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도 이제 주식을 한 25년 정도 하고, 본격적으로 돈을 번 거는 2014년도, 그때부터 돈을 벌었거든요. 그, 레버리지, 레버리지 나오면서, 그리고 곧버스가 좀 늦게 나왔죠. 그때는 14년도에는 레버리지만 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는 하방베스트 행하는 곧버스 가지고 있고, 그전에는 인버스트 있었고, 코덱스 200, 인덱스 펀드, ETF, 그런 거 가지고 했는데, 1배짜리는, 아니, 비중이, 이게 등락폭이 너무 적으니까, 그죠? 적으니까, 그런 대로 매력이 있어요. 그 코덱스 200 ETF 같은 경우는 배당도 주고 아주 좋은데, 등락폭이 너무 늦으니까 대처하기가, 뭐 해가지고 수익 내기가 조금 애매해요. 레버리지는 2배짜리인데, 솔직히 저는 한 3배짜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야지 수익이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 이게 2배짜리가 지금은 가장 안정화돼 있고, 거진 뭐 가격 편차도 적고, 그래가지고 좀, 이거 좀 신뢰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투자하는 거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주식을 하면서, 그때도 이제 단타 책도 많이 보고, 주식 차트 책도 많이 보고, 다 많이 보고 했는데, 이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내 주식의 스승을 만들어야 된다고. 근데 그때는 배울 사람이 책밖에 없고, 솔직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 스승이 있겠습니까? 다 단타쟁이들인데. 그죠? 돈 뭐 한 3천만 원, 5천만 원 가지고 그냥 단타 치다가 다 날려먹고 주식 한 해 한 안에 얼굴 빨개져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근데 이제 책을 보다가 앙드레 포스톨란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제 스승입니다. 책을 보면 볼수록 그게 맞다. 경제적 자유는 어떻게 하는 거다.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절대 이제 어떠한 주식을 어떻게 사라 이런 방법은 얘기 안 해주고 돈을 왜 벌어야 되는지 그리고 시장을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 다음에 시장에서 언제 주식을 사야 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내용이 있는데 책이 몇 권 있습니다. 5권인가 6권 전체가 뭐 5-6권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있는 책 계속해서 보고 또 보고 하는데 볼 때마다 새로워요. 그러니까 이 주식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휴식 기간을 가졌을 때 조금 그런 소양을 채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인문학. 저도 이제 나이가 50이 넘어가고 그러니까 그 옛날 사람들 얘기 요새 이제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 아주 마음을 안정화시켜주는 뭐 공자님 말씀이라든지 요새는 또 쇼펜하우어가 유행이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 그런 얘기 들으면서 마음이 안정이 되고 희한하게 인문학적으로 주식을 접근하니까 더 맞는 것 같아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진짜 이 사람 살아가는 거는 지금 별거 아닌 거구나. 우리가 이제 뭐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사람 때문에 말 실수해서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은 행동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성격에 못 이겨가지고 힘들어하잖아요. 그게 다 인문학이에요. 옛날 사람들이 다 그 별거 아니다. 다 마음의 짐이다. 네가 가지고 손에 잡힌 게 그게 네 게 아니다. 어, 뭐 나이 많이 먹어서는 버려야 될 게 뭔지, 죽음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주식하고 똑같더라고요. 주식을 살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야 될지, 주가가 상승했을 때 어느 정도 욕심을 부리고, 야, 지금 욕심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이 정도까지? 그리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났는데. 그러잖아요. 제가 오늘 주식을 사가지고 상한가를 맞았어요. 상한가 30% 수익이 났는데, 이게 또 떨어질 것 같아서 불안불안하니까 오늘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내일 또 상한가를 맞으면, 어저께 팔지 말걸. 그러면 또 30% 수익이 또 나는데, 이 욕심. 그리고 만약에 그 다음날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잘했어. 나는 주식의 신이야. 라고 하는 이 자만심. 이거를 어떻게 내 마음을 컨트롤 할지. 팔고 나면 끝나야 되는데. 그래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는 거. 오르는 놈은 절대 파는 거 아니잖아요. 오를 때 내 마음에 어떠한 평정심을 깨져가지고 한다 그러면 나 자신을 믿으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그래서 주돈이 항상 이 방송하면서 가끔 가다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주체이지만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시라고 꼭. 그래야지 내 마음에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방법이고. 그런 좀 시간을 갖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내일이라도 환율이 밑으로 훅 빠져준다? 환율만 조금 유심히 보면 되지 않을까? 환율만 내일 어떠한 방향성 있게 밑으로 음봉이라도 한번 길게 요런 음봉이라도
이런 음봉이라도 하나 길게 나와준다고 한다 그러면 내일 레버리지를 한번 타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또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미국장이 또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 주식이라는 거는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도박이죠. 그죠? 그 다음에 나올 카드를 모르는 건데,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카드를 유출을 하고 세물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올 카드가 뭐가 나올 확률이, 어떠한 카드가 나올 확률이 몇 프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게 나오잖아요. 그죠? 카드 수량은 줄어드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지표들, 여러, 에? 이 옆에 여러 가지 있는 이 지표들, 그죠? 환율이라든지 금리라든지 뭐 외국이라든지 이머징 시장인지 이런 지표들을 보고 잘 관찰을 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내일은 주가가 어떻게 되겠다. 내일은 최소한 상승을 할 수 있겠다. 몇 프로 상승할지는 모르지만 상승할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뭐 이런 거를 유추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천천히 투자해 나간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레버리지하고 고퍼스가 수익률이 커요. 생각보다 큽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월 3%의 수익만 내면 된다 그랬거든요. 이 3% 수익이 이 10년 동안 매일 3%씩 내잖아요. 120개월. 그러면 1,000만 원을 투자했다? 이게 얼마가 되느냐? 3억 4천. 이게 복리의 힘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매달 3%씩만, 매달 3%씩 수익을 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루에도 3%가 움직이는데 뭐 3% 우습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손실이 난다 그러면 3%보다 더 큰 손실이 나버리는 거고, 이득이 난다 그러면 3%보다 더 큰 이득이 나는 거예요. 생각보다 한 달 동안에 상상할 수 없는, 웬만한 개별주 투자한 거 진짜 막 10%에서 30% 사이까지 수익이 날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10%에서 뭐 30% 수익이 났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를 내가 다 먹을 수는 없죠. 그래가지고 그 중간, 무릎에서 어깨, 아니면 무릎에서 어깨보다 더 낮은 포인트, 그 구간만 내가 수익을 딱 챙긴다? 만약 여기서 한 10%의 수익만 챙긴다 그래도 그 다음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레버리지는 큰 돈을 굴려도 마음이 편하다. 그죠? 기껏 하한가라든지 상한가 없고, 기껏 움직여봤자 오늘도 난리 났는데 기껏해서 3% 움직이고. 그죠? 개별주라든지 테마주 이런 거는 하루에 막 6%, 7%, 뭐 10% 움직이는 거 태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돈을 투자를 못하지. 큰 돈을 투자를 못하니까 밤에 잠을 못 자는 거고, 잠을 못 자니까 그 다음날 또 머리가 맑지 못해가지고 실수를 하는 거고, 실수를 하면 자기 분에 못 이겨가지고 또 어떤 이상한 테마주에 또 투자를 하는 거고, 그러면 거기서 또 묶여가지고 또 돈을 잃는 거고, 계속 악순환의 연속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진짜 뭐 갑자기 삼성전자가 뻥 떠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어제 방송한 거 깨져가지고 좀 아쉽고, 어제도 뭐 사실 뭐 방송할 내용은 없었어요. 그 제목이 내용무였습니다. 내용이 없는 방송이었는데 오늘도 별로 내용이 없네요. 일단은 오늘 제목은 삼성전자가 이렇게 떴는데 환율도 같이 어느 방향이든지 음봉이라도 크게 하나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내일이라도 환율이 움직여 준다 그러면요, 레버리지 슬금슬금 탈 준비를 해야죠.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